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성찰하는 시민의 방송 김은선입니다. 눈물은 함께하고 행복은 나누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후 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의도 정치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선거 수습으로 모두가 정신이 없어야 할 이 비상한 시기에 당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흔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눈과 귀에 가장 쏙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게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는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의 전격 사퇴 소식입니다. 이지은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당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차기 당대표 선거를 두고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 당대표 시키는 걸 엄청나게 욕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걸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과거 전당대회를 주물렀던 윤석열의 직접 빗댄 겁니다. 이 발언에 당은 발칵 뒤집혔고 징계와 제명 요구까지 빗발쳤습니다. 결국 이지은 대변인은 언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대변인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채팅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은 대변인의 솔직한 발언에 깊이 공감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공정하게 치러야 할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은 이미 당 안팎에 팽배해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당무 개입을 그토록 비판했던 민주당이 지금 김민석 후보를 향해 쏟아지는 지원과 낙점설을 볼 때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변인의 말이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유럽 순방 일정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청래 당대표가 배제되어 패싱 논란이 일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내의 시급한 현안과 수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상사항인 만큼 당 지도부는 국내 현안 대응 및 쇄신에 집중하고 외교 순방 인원은 최소화하기로 한 실무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즉 의도적인 특정인 배제가 아니라 비상시국을 고려한 불가피한 인력 최소화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나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당 내외에서는 여전히 김민석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당 수습이 최우선인 비상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최소한 당권주자인 정청래 당대표 정도는 함께하여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지금처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당 수습이 최우선인 비상시기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그 어느 때보다 원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자리에 국무총리나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을 이끄는 당대표가 최소한 자리를 함께 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김민석과 정청래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해 대통령의 순방길을 배웅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당 정청이 흔들림 없이 비상시국을 수습하고 있다는 강력한 안정감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쪽은 철저히 배제하고 다른 한쪽만 전면에 세우는 편파적인 모습은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억측과 당내 분열의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인 김민석은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고 정청래 당대표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하게 해명을 내놓았지만 솔직히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편파적인 의존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6.3 지방선거 수습으로 정신없어야 할 비상시기,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는 오히려 구태의연한 줄세우기와 권력 눈치 보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작심하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대하는 일부 미디어와 정치권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보 진영의 일부 미디어와 그리고 방송은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김민석 후보의 당권을 반대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김민석 후보에게 실려 있다는 사실은 애써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를 다 지켜보면서도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느냐, 명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며 애써 실드를 칩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자 인지 부조화입니다. 노골적인 정청래 프레싱과 편파적인 의지를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이것이 어찌 진정한 방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대중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 처신했어야 마땅할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사퇴한다면 대통령은 이렇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서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전당대회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당대표는 오직 당원과 국민의 뜻에 맡기며 이번 기회가 치열한 정책과 비전의 대결이 되어 민주당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일입니다. 유럽 순방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외교 행사에 불필요한 억측과 특정 후보 띄우기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장 간소하고 균형 잡힌 모습, 즉 정부 대표와 당대표 딱 두 사람 정도만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뒤에서 힘을 싣는 정황을 만들어 놓고 겉으로만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구태를 끊어내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친여권 미디어들이 해야 할 일은 구독자 청취자님들을 의식해서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당권 경쟁에 중립선언과 철저한 당정 분리, 그리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공정한 경선판을 만드는 것만이 과거 정권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낡은 정치를 멈추고 당원과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상식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결국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다시 잡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당대표 낙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중, 즉 명심이 당원과 대중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바로 국정 운영의 치명적인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김민석 후보에게 실려 있다는 논란 속에 결국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정청래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당원과 대중이 낙점이나 줄세우기 같은 구태 정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손으로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입김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기대는 정치는 결국 당원들의 거센 반발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정인이 대통령 파리를 하며 줄세우기 하는 형태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당이 청와대나 특정 권력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때 민주당 본연의 건강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당 경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특정 후보들이 대통령 파리를 하며 줄을 서는 형태를 당장 엄격하게 끊어내는 그것이 대통령 스스로를 살리고 정권의 도덕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권 레이스 이후의 후폭풍입니다. 만약 김민석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과연 그 김민석 세력이 정청래 체제에 순순히 협력할까요? 저는 장담컨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던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과거 대선 직후의 이낙연계처럼 사사건건 새로운 지도부의 발목을 잡으며 당을 또다시 끝없는 계파 갈등과 분란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의 편파적인 경선판과 줄세우기는 단순히 당대표 한 명을 뽑는 문제를 넘어 민주당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낙점이나 줄세우기, 바로 줄세우기 정치를 당장 멈추고 오직 공정한 비전으로 경쟁하는 상식의 정당으로 돌아가야만 이 미래 없는 갈등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불통과 전당대회 개입을 비판해온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명심에 기대는 구태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당이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성을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고 진심으로 응원하시는 당원과 진심으로 응원하는 지지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마음이기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정권을 교체하고 지켜내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식과 공정. 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권력이 당의 경선에 개입하고 특정 일을 낙점하는 그 구태를 우리가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줄 세우는 정치는 결국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고 성공시키는 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당이 청와대나 특정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내어 주는 것입니다. 낙점 정치를 끝내고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공정한 경선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민주당은 더 단단해지고 이재명 정부도 흔들림 없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합니다.